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윤석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촬영, 녹화했고 이것은 설 연휴 직전인 2월 7일에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윤석열은 김건희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언론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던 신년 기자회견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이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가수 변진섭 씨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네, 정말 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은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는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신승훈의 I Believe를 BGM으로 깔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다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어깨 위에 놓은 짐이 너무 힘이 겹습니다. 그 순간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용서해 주자. 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윤석열이 노래를 불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품백 게이트를 사랑으로 뭉개보려는 상상 초월의 수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장난치듯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허를 찔렸어. 또다시 개사과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윤석열이 로맨스를 가정한 블랙 코미디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가운데 이것을 민주당은 다큐로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신년 기자회견을 거부했다.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재갈 물린 방송을 앞세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며 용산 전체주의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윤 대통령이 만약 정부 여당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 결국 윤석열은 진지한 사과 대신 노래를 부르면서 국민을 능욕했다는 겁니다. 자, 정말 그렇게 했는지 수요일 KBS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어제 이낙연 신당의 공동창당대회가 하루를 앞두고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밑에 있는 이석현 의원은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등의 미래대 연합이 해산되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행사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당명은 최종적으로 새로운 미래로 선포되었고 이낙연과 김종민이 공동대표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의 박원석은 새로운 미래로 들어갔고 금태섭과 이준석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원욱과 조홍천이 불참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자, 길게 얘기를 했는데 요약하자면 더 큰 통합을 위해서 우리 둘은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상력의 정치를 추구한다.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상상력이 부족하다. 이대로 합당하는 것은 흡수 통합이며 계속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도 더 큰 통합을 위해서 뛰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주도권입니다. 그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선 기호 3번이 중요합니다. 기호 3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현역 의원이 그만큼 많이 가야죠. 현재 제3지대에서 현역 의원은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몸값이 높은데 높은 몸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고 있고 더 비싸게 굴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국힘에서 튕겨져 나올 그 국힘 의원들과 소통해 가면서 다음 스탠스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국힘으로도 갈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3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하려다가 1명만 확보하는데 그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창당대의 모습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자, 여기에 게스트로 초대받아서 참석한 금태섭, 이준석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당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희망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존 정치와 뭐가 다르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때가 다가옵니다. 한쪽에서는 현역 의원이 3명이고 욕심을 버렸으니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우리는 고작 1%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들이 주도권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당원이 5만 명이고 지지율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논란이 많은 정책을 내세워 독자적인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물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알겠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그러나 신당을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정책을 어떻게 실행을 하겠느냐. 자기 의견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면 원보이스를 강요하는 국힘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 미래대연합,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한국의 희망, 개혁미래당, 그리고 저희 새로운 선택까지 이제 6개의 당명이 등장했습니다. 밖에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명이 대표를 누가 하는지가, 어느 쪽이 최고위원을 몇 명 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양당 체제를 깨고 제3지대가 힘을 모아서 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는 거 아닙니까? 합쳐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손을 맞잡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오늘 창당대회 하시면 또 통합 논의하면서 내일부터 줄다리기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선거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오늘 합치면 늦습니다. 내일 합치면 더 늦습니다. 저희가 따져야 할 것은 절대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깝게 있느냐를 따져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굉장히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모욕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저희가 같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정책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과 저보다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저 생각보다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저 생각보다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가진 이견이라고 하는 것이 작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합치면 이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도 저희가 약간은 거리를 두고 어떠면 빠르게 우리가 공통분모에 합의할 수 있느냐를 바탕으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언제든지 각자의 위치를 존중한 상태에서는 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항상 새로운 미래의 대표자분들께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답변은 개혁신당 대표로서 유효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은 자신들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말하면서 우리 큰일 났다. 지금 당장 빨리 뭉치자라고 소리쳤고 이준석은 우리 간의 차이가 크다. 솔직히 당신들 이재명 대표하고 더 가깝지 않느냐라며 갈라치기를 또 하면서 지금부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해보려는 노력을 해보자. 선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지금부터 좁혀보자고 얘기한 겁니다. 자, 설날이 지나면 1달 반이 남고 이후 각 당의 공천 탈락자들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고 입당시켜서 기호 3번 쟁탈전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이낙연과 이준석이 지금까지도 못했던 그 통합을 한다. 정말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이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상대가 급하면 양보할까봐 계속 여지를 남기고 그 밑에 있는 지지자들은 희망에 부풀고 저러고들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당 집회입니까? 사이비 집회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정리가 안 됩니다. 이곳은 절대 정리가 안 되는 곳이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입니다. 서로 살아보겠다고 난리치고 몸값 쳐달라고 이탈하고 6명의 사이비 교주들이 나와서 각자 다른 얘기하고 희망 가문 해대고 지지자들은 또 좋다고 박수치고 희망에 부풀고 여기가 바로 지옥이다. 마치겠습니다.